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잠들고 그녀는 같은 침대에서 매일 말라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스쳤고 옅게 남은 립스틱 자국과 여성 속옷택까지 발견된다. 배신감에 무너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녀 안에서 금지된 해방감이 피어오른다. 그래, 너도 선을 넘었구나. 그럼 나도 더는 참지 않겠어. 그날 밤 남편이 가장 믿는 동료이자 집에 자주 드나들던 남편 친구 도진이 다시 집에 나타난다. 거실의 더운 공기, 원피스 자락, 흔들리는 눈빛 서로가 서로를 피하지 못하는 순간 그녀는 결국 입 밖으로 꺼내고 만다. 도진 씨, 오늘 당신이랑 자고 싶어. 이후 둘은 커피 한 잔, 짧은 침묵, 손끝 하나로도 서로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그는 다가오면서도 멈추려 하고 그녀는 흔들리면서도 더는 숨기지 않는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결심한다. 아내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나로 사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남편이 늦어지고 외도가 확실해질수록 그녀는 결혼 서류와 반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혼을 통보한다. 남편은 비웃고 몰아세우지만 그녀는 단호하다. 넌 이미 날 떠났어. 난 이제 내가 나로 살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남편도 도진도 아닌 자기 자신을 되찾는 선택. 작지만 따뜻한 새 집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말한다. 나 지금 정말 나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럼 지금부터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더 멀리 퍼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결혼 생활이 이렇게 답답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살면 매일이 뜨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밤마다 똑같아요.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눕자마자 코를 골아요. 저는 그 옆에서 천장만 보고 뒤척이죠. 그 순간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결혼을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요. 사람이 참 몸은 못 속이잖아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타들어가는 기분. 처음엔 그냥 참았어요. 몇 번은 괜찮겠지 싶었죠. 근데 점점 혼자서라도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 혼자 조용히 버티는 날이 많아졌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마음을 꾹 눌러도 몸은 정직하더라고요.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고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감각이 먼저 깨어나는 느낌. 제가 제 몸인데도 너무 솔직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그날도 남편은 샤워만 하고 자기 전에 핸드폰만 보다가 뒤척이던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피곤하다. 먼저 잘게. 말은 늘 똑같아요. 피곤하다. 내일 일찍 나가야 한다. 그 말에 더는 실망도 안 돼요. 그냥 제가 투명인간 된 것 같은 느낌?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우리는 그냥 룸메이트 같은 거죠. 아니, 그것보다도 더 멀어요. 가끔은요, 제 몸이 여자라는 걸 잊어버릴까봐 겁이 나요. 속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서 괜찮다, 나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해요. 근데 눈물 날 때도 많아요. 이게 나이 들면 다들 겪는 일인가요? 아니면 저만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남편은 먼저 잠들었고 저는 얇은 원피스 하나만 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에어컨도 켜지 않은 무더운 밤이었죠.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서 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소파에 걸터 앉아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요. 그때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남편 친구 도진 씨였어요. 그 사람 요즘 자주 우리 집에 오거든요. 술자리도 그렇고 남편이랑 회식 끝나고도 둘이 여기서 마무리할 때가 많아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방에서 벌써 코를 골고 있고 도진 씨가 뭐 좀 두고 갔다며 다시 들른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도진 씨가 언제쯤 올지 어떻게 들어올지 다 알면서도요. 제가 그 원피스를 입고 소파에 앉은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도진 씨가 들어왔을 때 저희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도진 씨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저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시선을 어디 두는지, 숨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날따라 너무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서윤 씨, 남편은? 자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부드럽게 나왔어요.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몸을 약간 비틀었어요. 원피스가 허벅지 위로 흘러내리고 땀에 살이 살짝 붙어서 도진 씨 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묘했어요. 이런 자극, 이런 시선, 이런 긴장.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여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알아보고 있다는 확신. 도진 씨는 무겁게 숨을 한 번 들이쉬더니 가져간다는 물건은 손에 들지도 않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둘 사이의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오갔어요. 그 밤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가 선을 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게. 그리고 그게 두렵기보다는 왠지 조금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늘 그렇듯 바쁘다며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죠. 넥타이를 매다가 잘 안 된다고 짜증을 내길래 제가 조용히 손을 뻗었어요. 잠깐만 내가 해줄게. 가까이 다가가 넥타이를 고쳐주는데 그 순간 이상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익숙한 남편의 채취 사이로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게 아주 은은하게 딱 한 겹 겹쳐진 듯이 퍼졌어요. 남편은 향수를 거의 뿌리지 않아요. 땀 냄새가 싫다며 데오드란트만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분명히 느꼈어요. 향수 냄새. 그리고 그건 여자 향기였어요. 당신 뭐 바꿨어?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순간 움찔했어요. 그러곤 애써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어제 회식 때 누가 괜히 내 어깨에 기대 가지고 향수 냄새 좀 밴 것 같네. 근데 말이에요. 그런 말 너무 흔하잖아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뻔한 핑계. 그 순간부터였어요. 의심이 꼬리를 물고 제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한 게. 그날 저녁 남편의 셔츠를 빨래통에 넣으려다 무심코 뒤집었는데 목 뒤쪽에 립스틱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어요. 딱 봐도 베이지 톤의 약간 펄감 있는 립스틱. 제가 쓰는 색이 아니에요.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이게 설마 진짜 바람인가?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실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런 냄새가 났어요. 이번엔 코트에. 그리고 다음 주엔 셔츠 안쪽에 작은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여성 속옷 브랜드 택이었어요. 그쯤 되니까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남편 다른 여자랑 있는 거구나. 처음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이 조여들고 손끝이 저릿할 만큼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참고 감싸주고 다 이해한 척하면서 살아왔는데 뒤에서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했어요. 눈물보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기묘한 해방감이었어요. 그래, 너도 그랬구나. 나만 죄책감에 시달리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너도 이미 선을 넘었구나. 그럼 이제 나도 더는 참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그날 밤 도진 씨가 또 집에 왔어요. 남편이랑 같이 소주 한잔한다고 부른 거죠. 근데 저는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일부러 도진 씨가 앉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원피스를 입었고 그날은 유난히 모든 감각이 예민했어요. 그날 도진 씨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그 사람 손이 테이블을 지나갈 때마다 저한테 너무 가까워졌다는 걸 저는 다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자극이 싫지 않았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니까 이상하게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생생하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누군가를 원하고 있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진 씨를 원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 사람 앞에선 그냥 여자로 숨 쉬고 싶은 느낌. 그날 밤 저는 도진 씨가 나가기 전에 그 사람 손을 살짝, 아주 살짝 잡았어요. 도진 씨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눈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말해주더라고요. 우리 둘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이 감정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나도 내 감정에 솔직해지겠다고요. 오전엔 흐렸는데 점심 지나면서 햇빛이 서서히 거실 바닥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나는 얇은 원피스 하나 걸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죠. 에어컨 바람이 무릎을 스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살결이 민감해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있는 오후 괜히 커피를 내려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럴 때면 아무 생각도 안 나야 하는데 몸이 더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요즘 내 안에서 부쩍 커진 그 묘한 갈증, 말로 꺼낼 수도 없는 감정.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순간 철렁했어요. 이상하게도 도진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진이 서 있었어요. 눈빛이 살짝 조심스럽더라고요. 며칠 전에 여기 왔다가 식탁 위에 서류 하나 두고 간 것 같아서요. 혹시 아직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식탁 옆 서랍에 넣어놨어요. 아, 다행이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문을 더 열었어요. 들어와요. 커피 막 내려놨어요. 도진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소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어요. 다리를 살짝 꼬았고 원피스 자락이 허벅지 위로 슬쩍 올라가는 것도 그냥 두었어요. 그 사람은 식탁 근처에서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커피잔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어요. 그래 보여요? 예전엔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묘해요. 도진의 눈이 내 다리 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말없이 그대로. 나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머리카락이 앞으로 흘러내리면서 목덜미가 드러났고 그 시선이 거기에 머무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 숨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면서도 깊게 들렸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도진이 컵을 내려놓더니 내 쪽을 바라봤어요. 지금처럼 입고 계시면 곤란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 눈을 바라봤어요. 웃으려다가 말았죠. 그 말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목이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잘 모르겠어서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뛸 듯이 반응했어요. 솔직해서 정직해서 그 솔직함에 더 끌렸어요. 도진은 결국 그날 아무 일 없이 일어섰어요. 문을 열고 나가기 전까지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침묵 속에 우리 사이엔 분명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조금씩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누가 왔다 간 자리는 금세 사라져야 하잖아요. 근데 도진이 다녀간 뒤로 소파에 남은 체온이 며칠을 가더라고요. 앉을 때마다 거기 그 사람이 앉았던 위치를 자꾸 보게 됐어요. 그 자리가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도진이 또 왔어요. 이번엔 아무 핑계도 없이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메신저의 근처인데 커피 한 잔 돼요? 그 한 줄만 남기고 몇 분도 안 돼서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나는 그냥 문을 열었어요. 머뭇거릴 이유도 거절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지금 커피물 올렸어요. 그날 도진은 전보다 훨씬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오는데 그 움직임이 마치 무슨 의식 같았어요. 나는 소파 끝에 앉았고 도진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우린 한참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소리가 난 건 커피 마시는 숨소리뿐이었죠. 나는 일부러 다리를 살짝 바꿔 꼬았고 허벅지 위로 올라온 원피스 자락이 조금 더 올라가도록 그대로 뒀어요. 그 사람 시선이 내 다리 위에 멈췄어요.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없었어요. 나는 물었어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도진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눈이 안 떨어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심장을 쿵하고 때리던지. 나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었고 그가 내 시선을 느낄 수 있게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 눈을 바라봤어요. 도진은 말없이 나를 보다가 손을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손끝이 내 무릎에 닿았어요. 그 순간 내 다리 전체가 움찔하며 반응했어요. 도진의 손은 놀라서 멈칫했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만져도 돼요? 도진이 조용히 물었고 나는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응. 그 뒤의 시간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만큼 조심스럽고 뜨겁고 오래 참아온 마음이 한 번에 풀려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서로의 숨소리와 체온만으로도 충분했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조차 그 순간엔 판단이 흐려졌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도진의 온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괴로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 순간 내 몸에 닿았던 온기, 숨소리, 그리고 내 반응까지 모두가 진짜 같아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도진은 그날 조용히 떠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만 한번 꼭 잡고 그 손에 입맞춤 하나 남기고 돌아갔어요. 말보다 그게 더 깊게 오래 남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그 온기가 마치 내 안을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고 갑자기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했어요. 창피하죠. 근데 이상하게 부끄럽진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며칠 뒤 도진이 또 왔어요. 아무 말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현관문을 열자 그 사람이 있었고 우린 눈으로만 인사를 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도진도 아무 설명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그날은 커피도 없었어요. 대화도 웃음도 형식도 없었죠. 나는 그 사람 옆에 앉았고 도진은 내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손가락만 가볍게 스치듯 흔들며 그 손이 내 손등을 살짝 만졌을 때 나는 숨을 들이쉬었고 그게 신호가 됐는지 도진이 내 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이마와 이마가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그렇게 몇 초를 가만히 마주봤어요.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도진이 아주 작게 숨처럼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고 그가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처음엔 너무 조심스러워서 거의 닿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내 그 사람 입술이 내 입술을 더 깊게, 더 부드럽게 감쌌어요. 숨소리, 심장소리, 입술 사이의 떨림까지 모두가 너무 선명했어요. 나는 두 눈을 감았고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멈출까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해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입술은 다시 맞닿았고 이번엔 훨씬 깊고 진하게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 입맞춤은 그저 키스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외로움, 채워지지 않았던 갈망, 그 모든 걸 그 사람의 숨결 위에 조용히 얹은 거였어요. 도진은 나를 조심스레 끌어안았고 나는 그 품 안에서 입맞춤을 더 이어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침실로 가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 그 공간 안에서 숨소리와 입맞춤만으로 서로를 안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혹은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을 입술로 나누었어요. 하루 종일 머릿속이 멍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손끝에서 도진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닿았던 자리, 등을 쓰다듬던 그 손길, 그리고 내 허벅지 위에 살며시 얹혔던 그 체온까지.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지도 제대로 외면하지도 못했어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 지냈지만 속은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나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단 한 줄. 오늘 밤 시간 괜찮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이미 대답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안 된다는 말, 참아야 한다는 말. 입에조차 올리지 못했어요. 밤 9시 나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집 근처도 아니고 우리 둘의 일상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낯선 거리의 한 카페. 멀지 않은 데 있어요. 따뜻한 방이요. 도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말없이 따라 나섰고 우린 천천히 나란히 걸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걸음으로만 감정을 나눴어요. 건물 뒤편 자줏빛 조명이 깔린 작은 모텔 간판. 그 아래에서 도진이 고개를 돌려 나를 봤어요. 지금 나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대답 대신 도진 손을 먼저 잡았어요. 방 안은 따뜻했어요. 창문엔 두꺼운 암막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붉은 조명이 벽을 타고 번지고 있었어요. 도진은 내 가방을 조용히 내려두었고 나는 침대 끝에 가만히 섰어요. 그 사람이 다가왔고 우린 서로 말없이 마주봤어요. 숨소리가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그가 내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그 입술이 내 입술을 조심스레 덮었어요. 첫 입맞춤과는 달랐어요.
망설임이 없었고 떨림은 더 깊었고 갈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 밤 우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눴어요. 설명할 수 없는 온기, 오래 참아온 마음, 그리고 이제는 나도 나를 속이지 않겠다는 확신 같은 것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을 때 나는 내 눈빛이 달라진 걸 알아챘어요. 도진과 함께했던 그 밤 이후 나는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됐어요. 욕망을 숨기고 참기만 했던 내가. 이젠 내 감정에 솔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요즘 더 자주 늦어요. 늦는 걸 넘어서 아예 자고 오는 날도 생겼죠. 회식이 늦어졌어. 나 그냥 숙직실에서 자고 갈게. 뻔하죠. 숙직실에 향수 냄새가 배일 리가 없고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나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어요. 혼인신고서 사본과 몇 장의 사진, 결혼 예물로 받았던 반지를 꺼내 테이블에 줄 세웠어요. 그 위에 흰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레 글씨를 적기 시작했죠. 당신 없이도 나는 이제 괜찮아요. 그날 오후 나는 도진을 따로 불렀어요. 익숙한 카페가 아닌 시청 근처 조용한 미용실 근처 카페. 머리를 하고 난 직후라 나 자신도 낯설 만큼 새로워 보였어요. 도진은 조금 놀란 눈빛이었어요. 머리 잘 어울려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그 사람 눈에서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나는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엔 예물 반지와 결혼 서류, 그리고 쪽지 한 장이 있었죠. 이제 나 아내라는 말은 안 할 거예요. 도진은 그 종이봉투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내 눈을 마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후회 없어요? 나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후회라는 건 내가 내 마음을 속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고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응. 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끊었죠.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어요. 누구의 부속도 참는 존재도 아닌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사람으로. 남편은 그날 집에 일찍 왔어요. 정확히는 조금 일찍이었죠. 평소보다 1시간 반쯤 빠른 귀가. 무슨 얘긴데 그래? 참 뻔뻔하죠. 나는 식탁에 앉아 그 사람을 마주 봤어요. 식탁 위엔 남편과 나의 결혼 서류, 그리고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보자 남편이 픽 웃더라고요. 이게 뭐야? 협박? 그 웃음에 나는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눈을 가만히 마주 보다가 천천히 한마디 했어요. 나 이제 더는 당신 아내 아니야. 순간 남편의 표정이 딱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또 비웃듯 말하더군요. 그럼 그 남자 때문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대답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의 중심이 도진 때문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릴 테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앞에 결혼 반지를 툭 밀었어요. 넌 이미 나를 떠났잖아. 몸도 마음도. 난 지금 그냥 내가 나로 살고 싶은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입술을 깨물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더군요. 그 순간 내 마음도 같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도진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을 받을 마음은 있었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싶진 않았어요. 그 사람의 부재가 서운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득문득 그 손이 그리웠어요. 내 머리를 쓰다듬던 그 온기 있는 손. 나는 괜히 도진이 예전에 보냈던 문자들을 다시 열어보곤 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꺼냈죠. 지난달 그 사람이 내 목덜미에 입 맞추기 직전 우리가 몰래 찍었던 셀카. 나는 눈을 감고 있었고 도진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그 사진을 꾹 눌러보다 갑자기 화면을 꺼버렸어요. 왜 연락이 없을까? 왜 먼저 오지 않을까? 혹시 나 혼자였던 걸까? 그 순간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이번엔 눈물이 났어요.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턱이 덜덜 떨렸어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원하고 있었어요. 마음만이 아니라 감정도 전부 다. 그날 밤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췄어요. 창밖을 보니 도진이었어요.
내려서 바로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그냥 운전석에 앉은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창문 틈 사이로 그 사람의 뒷모습만 봤어요. 마치 내가 용서해주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혹은 나에게 다가갈 타이밍을 놓친 사람처럼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욕망은 억누를수록 더 깊어지고 숨길수록 더 자라난다는 걸.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원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서늘한 밤 공기가 먼저 밀려 들어왔어요. 그 뒤로 도진의 그림자가 따라 들어왔죠. 나는 문을 꼭 닫지도 않았고 그 사람도 신발을 제대로 벗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그게 다였는데 그 몇 초가 참 길었어요. 잠깐만 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대답 대신 입술을 살짝 깨물었고 도진은 조용히 현관에 선 채 그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드디어 물었죠. 며칠 동안 마음속에서만 반복했던 질문. 그 사람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정리하는 걸 보면서 괜히 내가 흔들까봐. 그 말에 나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럼 그냥 흔들어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그랬어요. 순간 도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발 다가왔어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괜찮아요. 지금은 나 당신한테 솔직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 걸었고 그 사람 손이 내 허리를 감았고 나는 목을 감싸 안았어요. 그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생각이 멈췄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그대로 거실로 그 소파로 밀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밤은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겹쳐지는 밤이었어요. 죄책감도 두려움도 흐려질 만큼 오래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며 내 눈꺼풀을 간지럽혔고 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곁엔 아무도 없었어요. 도진은 조용히 일어나 먼저 나간 것 같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그 잔 위엔 작게 접힌 메모 한 장. 너무 늦지 않게 다시 올게요. 나는 그 메모를 들고 조용히 웃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나를 두고 간 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나는 정리를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 아내라는 이름, 희생이라는 착각, 그리고 참는 걸 미덕으로 삼았던 내 모든 과거들. 집 안 곳곳에 있던 사진들을 정리했고 옷장 한 켠에 남편의 셔츠를 비닐봉투에 담았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향기를 참고 견디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 대신 새로 산 화분을 창가에 올려뒀고 냉장고 안엔 도진이 좋아하는 과일을 담았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로 채우는 첫날이었어요. 이사한 집은 작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창이 넓어서 햇살이 많이 들어왔고 낡았지만 조용했어요. 도진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문을 열자마자 한 말이 생각나요. 여기 당신한테 잘 어울려요. 그 말에 나는 괜히 가슴이 저렸어요. 이번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장 나다운 걸 고르고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침대 시트도 하얗고 커튼도 레이스 말고 리넨으로 바꿨어요. 향도 은은한 허브로 바꿨어요. 강하지 않고 나처럼 조용히 퍼지는 향. 그날 밤 도진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았고 나는 먼저 도진 쪽으로 몸을 기댔어요. 그 사람 품에 안겨 있으니 마음이 먼저 녹아내렸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금 당신 정말 예뻐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어요. 우리는 천천히 입을 맞췄고 그 입맞춤은 갈증이 아니라 감사였어요.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이었고요. 그 사람 손길이 내 어깨를 타고 흐르며 내 등을 감쌌고 나는 그 품에 몸을 맡겼어요. 이번엔 그저 뜨거움이 아니었어요. 사랑했고 안아줬고 받아들였고 내 욕망을, 내 감정을, 내 존재를 전부 껴안아줬어요. 이건 처음이었어요. 욕망이 죄가 아니라는 걸,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던 밤. 그 사람 품 안에서 나는 눈을 감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 정말 나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같은 선택했을까요? 다음 편에서 그녀의 선택 이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 정말 잘못된 걸까요? 댓글 한 줄 남겨보세요.